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USA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자 뉴욕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나스닥과 S&P 500이 장중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달러와의 강세가 오늘 실적을 발표한 다국적 대기업들의 1, 4분기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이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내놓고 있고 국제 원유 가격의 연이틀 반등세가 이어진 것이 주요 주가 지수를 사상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하루였는데요. 연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세계 최대의 생활용품 업체 프록터 앤 갬블을 시작으로 식품업체 펩시, 제너럴 모터스, 포스트 이스로 유명한 3M 등의 기업들이 달러와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데 따른 실망감으로 개전처 뉴욕 증시는 약세를 보였지만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중 70%가 기대 이상의 순이익을 거두고 49%의 기업은 매출의 예상을 상회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은 데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다는 보도로 WTI 원유 가격이 연 이틀 반등하면서 오늘은 2.8%가 올라 57달러 75센트에 마감된 것이 증시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반면 대형 반도체 업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부진한 실적 발표와 연간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오늘 7%가 급락해 반도체 업종 전반을 끌어내리면서 나스닥 지수의 추가 상승을 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금융, 소매, 어페럴, 유틸리티, 운송, 자동차 부품, 바이오, 외식업 등이 상승했던 반면 반도체를 비롯해 지난달 저조한 신규주택 판매 결과로 인해 주택 건설 업종이 일제히 하락했고 자동차와 석탄, 신용카드 그리고 카지노 업종 등이 하락했으며 마지막으로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어제보다 소폭 하락한 1.94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증시 이슈와 좀 특징 종목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 가격에 대해서 시티그룹과 그리고 도이체방크가 좀 상반된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티그룹이 내년부터 구리 부족 사태로 인한 가격 반등을 예상한 반면 도이체뱅크는 공급 과잉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등 정반대의 예상을 내놓았다는 소식입니다. 시티그룹은 오는 2016년에는 공급 부족 물량이 6만 1,000톤에 달할 것이라면서 구리의 가격 상승을 예상한 반면 도이체뱅크는 향후 2년간 공급 과잉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가격 하락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구리 광산 업체들이 구리 가격의 하락을 반영해 생산량을 줄였다면서 시티그룹의 전망에 힘을 보탰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오늘 폐장 후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인 구글과 아마존닷컴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구글은 지난 분기 6달러 57센트의 주당 순이익을 거둬 예상에 2센트 미치지 못했지만 매출이 예상에 부합한 데다 향후 전망을 긍정적으로 제시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약 5%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아마존닷컴은 주당 12센트의 적자와 예상을 웃돈 227억 2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시간 외 거래에서 5%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의 금융업체인 도이체뱅크는 런던 은행 간 리버 금리 조작 혐의로 최소 20억 유로 규모의 벌금을 지불할 것이라는 보도에 오늘 보호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같은 액수는 스위스의 UBS가 지난번에 지불했던 15억 달러를 초과하는 사상 최대의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던킨 도너츠와 베스킨 로빈슨 아이스크림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던킨 브랜스는 예상을 5센트 웃돈 주당 40센트의 순이익과 전년 대비 8%가 증가한 1억 8,500만 달러의 분기 매출을 올렸다는 소식에 오늘 9%가 상승하면서 주가는 사상 최고치에 올라섰습니다. 모바일 기기 소프트웨어 업체 모바일 아이오는 예상을 하회한 분기 실적과 함께 오는 5월 4일부로 회사 최고 재무 책임자가 사임한다는 소식에 26%의 급락세를 보였고 증권사 바클레이스가 현 주가가 타 경쟁사에 비해 과다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면서 목표 주가를 47달러로 높이는 등 고객들에게 매수 추천을 했다는 소식에 세계 최대 스탁은행은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은 0.5%의 상승세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미국 최대 케이블 TV 서비스 업체 컴캐스트와 2위 업체 타임워너 간의 협상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보도로 컴캐스트는 1.5%가 상승했던 반면 타임워너 케이블은 1%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특징 종목들 저희가 소식들 좀 살펴봤고요. 경제 지표와 일정들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에 PMI 제조업 지수 마켓에서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마켓에 따르면
미국과 유로존의 4월 PMI 제조업 지수가 모두 저조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미국의 제조업 PMI 지수는 전달보다 하락하면서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54.2를 기록해 예상치였던 55.7을 밑돌았는데요. 마켓 측은 달러 강세로 인한 수출 감소가 지수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로존의 복합 PMI 속보치도 53.5를 기록하는 데 그쳐 전달의 54와 예상치였던 53.6을 소폭 하회했는데요. 유로존의 1, 2위 경제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제조업이 둔화된 것이 원인이었다고 마켓 측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상무부의 3월 내구재 주문이 발표되고 아메리칸 에어라인스와 제록스, 바이오젠 아이덱, 스테이트 스트리트, 아스트라제네카, 사이먼 프로퍼티스, 인포시스, 그리고 인터퍼블릭 등의 기업들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틀 연속 뉴욕 증시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악재와 좀 호재가 좀 겹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래도 호재 쪽에 더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도 좀 증시 이후에 마감 이후에 미국의 주요 기업들 또 실적 발표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예상치보다 못 미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또 월요일 증시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